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 호랑이띠의 운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2021년은 신축년인데요, 이 호랑이띠들은 과연 어떤 운세를 가지게 될 것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의 기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1년에 우리나라 국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국운이 좋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기세가 조금 나쁘시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나가실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국운이 아주 안 좋은 시기라면 여러분들의 기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기세를 다 발휘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형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나라 국운을 살펴보는 게 우선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랑이의 특성, 그 특성들을 이해를 한번 해보셔야 될 듯 하고요. 그리고 그 호랑이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들의 성품에 관해서, 근본 성품에 관해서 또 이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각자의 재운과 관운, 그리고 가정의 운들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년 한 해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운이라고 할 수 있는 갑진에게는 정관과 정체를 말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그런 한 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년 한 해는 지금까지 힘들었던 우리나라의 기운들이 서서히 태동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세가 조금 나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느끼기가 힘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운세가 만약 좋으신 분들이라면 우길승천하는 그런 기세를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꿈 다 키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호랑이의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의 특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무리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랑이의 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또 익숙하다라는 거죠. 자, 호랑이를 나타내는 간지인 이 인이라는 간지는 제일 먼저 새벽을 깨고 이제 아침이 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 5시 30분까지를 인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서서히 여명이 트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지금까지 어두움이 물러나고 이제 밝음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호랑이띠의 기세를 가지고 나신 분들은 새로움에 익숙하시고 시작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이라는 것이 또 한 해의 시작인 인월, 즉 봄을 말하잖아, 그죠? 봄은 모든 생명력들이 이제 싹을 틔우고 새로 자라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호랑이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무엇인가 시작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독창성은 굉장히 강하겠죠. 그리고 생명력이 왕성하고 추진력이 아주 강한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이 호랑이띠 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021년 호랑이띠 분들의 직업운과 가정운 그리고 재물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랑이띠는 50년 경인년에 태어나신 경인년생이 있고요, 62년 이민년생이 있고요, 74년 갑인년생이 있고요, 86년 병인년생이 있고요, 98년 무인년생이 있습니다. 자, 50년 경인년생들의 재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50년생들은 원래 신축년에 급제와 정인을 말합니다. 이는 재물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자꾸 변동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급제라는 것은 다툼을 말하고 나와의 경쟁자를 말하기 때문에 재물이 흘러나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재물적으로 길한 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금전적인 손실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인년생 분들은 올 한 해 어딘가 투자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돈이 지출되는 것을 극도로 삼가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충고입니다. 다음으로 62년 이민년생들의 재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올 한 해 신축년에 이 이민년생들은 정인과 정관을 말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편안한 모습입니다. 금전적으로 절대 변동이 없고 지금까지 있는 재산들이 그대로 잘 유지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고요, 새로운 재물들이 작지만 끊임없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적인 손실은 없고 들어오는 재물만 있으니까
금전적으로 인해서 골치가 아픈 그런 일들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올해 어딘가 투자하시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금전의 변동운은 없기 때문에 재물을 변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은 연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일입니다. 다음으로 74년 갑인년생들의 재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인년생들은 74년도에 정관과 정제를 말하는 올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취와 번역을 말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운이 원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쌓여가는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돈을 불려나가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올해 한 해는 항상 안정 속에서 번영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으로 손실이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금전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그 투자금은 몇 배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시면 돌아왔지 절대로 원금에 손실이 생긴다거나 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디 투자할 곳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86년생 병인년생들의 신축년 재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년 병인년생들은 올 한 해 정제와 상관을 말하는 해입니다. 이는 돈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해니까 바삐 움직이시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손실은 이분 역시도 크게 없으니까 열심히 움직이셔서 돈을 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돈은 생기지 않을 것이니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미덕을 발휘하시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래는 돈이 쌓이기만 쌓이지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 대신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8년생 무인년생들의 신축년 재물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98년 무인년생들은 올 한 해 상관과 겁재를 말합니다. 상관과 겁재라는 것은 다툼을 말하고요, 분주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돈 때문에 항상 다투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돈 때문에 항상 경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돈 버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돈 버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시는 그런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는 금전적으로 큰 이득도 없고 큰 손실도 없는 그저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신 굉장히 분주하니까 많이 분주하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올 한 해는 뛰어다니도록 하세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셔야지만 돈이 생기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50년 경인년생들의 직장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올 한 해 직장운은 길하지 못합니다. 50년생 분들이라면 이미 직장에서는 퇴임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기존의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직장에서 물러나실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신축년은 여러분들에게 직업운은 그리 길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직업운이 길하지 않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가정운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라면 남편분들에게 많이 신경 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직업운을 대신한 가정운으로서 항상 배우자와 갈등이 많이 생기고 다툼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다투면 굉장히 심하게 다툽니다. 자, 다음으로 62년생 이민년생들의 직업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생들은 올 한 해 퇴직을 하거나 직업에서 물러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운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민년은 쉬는 해, 인성의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2년생 이민년생들은 이제 직업에서 물러나서 편안하게 쉬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만족하시고 안주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새로운 변화는 굉장히 흉하니까 항상 올 한 해는 안주하시고 편안하게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직업운에 도움이 되니까 꼭 제 말 명심하도록 하세요. 74년 갑인년생들의 직업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인이라는 것은 정관과 정제를 말하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직업이 한없이 성취하고 한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셔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취와 성과로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어깨 쫙 펴시고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모든 일들 다 하셔도 직업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성과는 대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힘내시고 화이팅 한번 해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보도록 하세요. 74년 갑인년생들은 원래 정말 길합니다. 86년 병인년생들의 직업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년생들의 신축년 직업운은 그리 길한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서의 어떤 금전적인 사고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괴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다룰 때 문서라든가 금전적인 문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다루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되는 그런 한 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돈 문제와 문서 문제만큼은 철두철미한 한 해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98년생 무인년생들은 직업 때문에 무지하게 바쁜 한 해입니다. 직업 구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그리 길한 편은 아니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직업군에서 만족을 못 하시더라도 올 한 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그런 한 해로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직업운에는 그리 길한 편이 못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신 능력보다 많이 부족한 그런 직업을 얻게 되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올 한 해는 만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하네요. 자, 다음으로 50년생 경인년생들의 가정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년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 다툼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배우자와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올 한 해는 서로 배우자에게 신경을 더 쓰시고 자기 스스로를 많이 깎아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범띠들은 다툴 때 굉장히 심하게 다툽니다. 목숨을 걸고 다투는 것이 범이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참을성을 테스트하는 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참고 견디시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올 한 해 무사히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62년생 이민년생들의 가정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년생 이민년생들은 올 한 해 가정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가정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주는 일들은 전혀 없으니까 가정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잘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정운은 62년생에게 아주 길한 그런 한 해입니다. 74년 갑인년생 같은 경우는 정관과 정제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다라는 뜻입니다. 각 배우자들,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 신경을 쓰시기가 참 힘들 만큼 밖의 일들이 바쁘고 분주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모임도 많고 사업적인 문제로 또는 취미적인 문제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가정의 문제가 많이 소홀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우자분들의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배우자분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고 배우자분들에게 늘 미안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밖에서 충분히 마음의 만족감을 얻고 있으니까 가정에서는 배우자분들에게 무조건 머리 숙이시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처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86년 병인년생들의 가정운은 그리 길한 편이 못 됩니다. 너무너무 밖의 일에 분주하고 밖의 일에 뛰어다니다 보니까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못 쓰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갑인년생과 병인년생은 원래 가정에 많이 등한히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가정에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병인년생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 배우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배우자분들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릇된 일들이 아니고 옳은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배우자분들이 이해는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대신 배우자분들에게 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꼭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가정은 올 한 해 만족스러운 그런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운은 그리 흉한 편은 아닙니다. 98년생 무인년생들의 가정운은 올 한 해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정에서 많이 불편함을 가지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정이 여러분들의 휴식처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으로 많이 나돌게 될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뿌리는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정이 불편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꼭 신경 쓰시고,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신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운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021년 신축년에 범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범띠분들은 재운이 아주 길한 편이고요. 가정운은 평범 이상입니다. 못한 편은 없습니다. 또 직업운 역시도 평범 이상이고 좋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항상 새로움을 시작하고 변화하기를 좋아하는 이 범띠분들, 올 한 해 힘내셔서 여러분들의 뜻을 다 펼쳐나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오늘 수업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댓글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